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다는 어느 소설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래서 작은 꿈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데 바로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글을 쓸수록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면서 자신감은 사라지고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써놓은 글들은 노트북 한 켠의 폴더 속에 꼭꼭 숨겨져서 꿈은 그렇게 원고와 함께 어느새 제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그 꿈이라는 놈이 잘 있나 확인하고 싶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꺼내놓지 못하고 버릴 용기도 없습니다. 그것마저 버린다면 정말 죽은 사람이 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계속 장맛비가 내립니다. 비가 더운 온기를 송두리째 가져가 버렸는지 목덜미를 스치는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설렘을 줍니다. 해밀 조미하 시인의 꿈이 있는 한 나이는 없다 중에서 비 오는 날이면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실비 오는 사이로 하얀 미소 머금고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 작은 우산 받쳐들고 오솔길을 걸을 수 있는 편안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제일 먼저 대작하고픈 행여 실수를 해도 응석으로 여기며 마음을 열고 술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아름다운 추억과 쏟아지는 빗물로 모든 이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6월에 개봉했던 한국영화 결백입니다. 기억을 잃은 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엄마 화자의 결백을 밝히려는 딸 변호사 정인이 마을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추 시장과 주민들이 숨기려고 하는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가는 실화를 모티브로 한 무죄입증 추적극입니다. 먼저 이 영화의 시작과 마지막 장면에서 흑백 필름과 함께 잠깐 나왔던 노래로 정훈이의 꽃밭에서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이여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고운 빛은 어디에서 났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꽃밭에서라는 노래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는 남자와 여자가 저수지 앞 벤치에 앉아 같은 노래를 부르는 흑백의 과거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검은색의 고급 승용차 2대가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데 장례를 치르는 상가의 문상으로는 대천시 주인회 시장 일행이었습니다. 이장들과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고 도지사 선거 준비에 대한 덕담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마주 앉아 서로 막걸리를 주고 마시는데 추 시장은 막걸리 맛이 이상하다며 냄새를 맡아봅니다. 상갓집은 서울의 대형 로펌 에이스 변호사 정인의 아버지인 안태수의 장례였는데 엄마 화자는 넋을 잃고 앉아 이렇게 좋은 날에 하며 가요를 중얼거리고 아직 내려오지 않는 정인을 타박하는 시누이와 몸싸움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추 시장을 비롯한 몇몇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지고 자폐 장애를 가진 아들 정수는 이 와중에 마당에 쓰러진 사람의 틀니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상가 여기저기 거품을 뿜으며 쓰러지는 사람들로 발칵 뒤집힙니다. 딸 정희는 로펌에서 사건에 몰두하고 에이스로 인정받으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지만 끝내 장례식장에는 가지 않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TV로 접하게 되는데 고향집에서 치러진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조문객들이 마신 막걸리에 고농축 농약이 검출되었고 마을 노인 지씨는 사망하고 충남도지사 후보인 추 시장 및 3명이 중태에 빠졌다는 뉴스였습니다. 더불어 용의자로 긴급 체포된 사람은 엄마 최화자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다음날 정희는 평소 지인인 김 반장에게 대천 농약 사건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전화를 하고 구치소 접견실로 찾아가 엄마 화자에게 자초지정을 확인하려 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딸인 정인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며 심한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수 폴킴이 부릅니다.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TV에 맑음이라던데 네 마음도 헷갈리나 봐. 비가 또 내리다 말다 하늘도 우울한가 봐. 비가 그치고 나면 이번엔 내가 울 것만 같아. Running down to my memories 지지
설레임 널 생각나게 해. 우리 걷던 이 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 흥얼거렸었지. 넌 어디 있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비에 젖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비춰주던 너는 나에게 햇살 같아. 그런 널 왜 난 보냈을까. Goodbye. So hard to lose, easy to repeat. 푹 숙인 얼굴 널 알아봤을까. I'm losing my breath. 잊고 싶던 아픈 기억들 날 더 힘들게 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나눴던 수많은 밤과 사랑 노래 꿈보다 달콤했지. 쉽게 포기한 건 아닌지. 우연히 널 마주친 순간 내 마음 들킬까봐 뒤돌아서서 잡았다면 그런 널 왜 난 보냈을까. 우리 걷던 이 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 흥얼거렸었지. 넌 어디 있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비에 젖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비춰주던 너는 나에게 햇살 같아. 그런 널 왜 난 보냈을까. Goodbye. 학창시절 정인이 법대를 가려하자 아버지 태수는 정인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내가 죽기 전까진 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협박하며 나가버리자. 정인은 엄마를 바라보지만 장애인인 동생의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며 외면을 하자 정인은 낙담을 하여 자살을 선택하고 손목을 끊습니다. 엄마가 발견해 겨우 살아나지만 정인은 새벽에 가방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정인이 집을 떠나는 과거의 사연이 흐르고 엄마와 면회 후 치매가 심각한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집으로 돌아와 영어로 정황을 살펴보는데 방앗간집 아들 석구가 담당 형사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화자의 재판이 시작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 막걸리에 농약을 타는 걸 직접 봤다는 진술로 인해 당연히 화자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변호사도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고 이에 정인은 직접 자신이 변호에 나서기로 합니다. 사건을 알아본 김 반장이 넘겨준 여러 사건 서류들을 검토를 하는데 무슨 일인지 마을 사람들의 비협조와 목격자의 거짓 진술, 침입자의 흔적 등 사건 담당 형사들의 수사 과정에 시시각각 드러나는 수상한 정황들이 나타납니다. 재판정에서 담당 형사들의 표적 수사 정황과 거짓 진술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구속 중인 엄마 화자의 치매 치료를 위한 구속 집행 정지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소식을 접한 대천시 추인의 시장은 최 화자가 범인인데 딸이 나타났다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며 측근들에게 소리를 치며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최 화자를 절대 못 나오게 하라며 무언가를 빨리 찾으라고 다그칩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던 엄마가 병원을 몰래 빠져나가자 난리가 나고
인근 저수지 부근에서 발견되어 구치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초등학교 동창인 파출소 동창 왕용에게 엄마가 얼마 전 파출소에 찾아와 남편이나 추시장이나 모두 다 살인자라며 횡설수설해서 겨우 달래 집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다며 그 CCTV를 보여줍니다. 그때 마을에 살인사건이나 큰 일이 있었냐고 묻자 범죄는 없었고 카지노가 들어설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찾아가 수임했던 이유를 알아보는데 카지노, 추시장, 아버지 안테스와의 연관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집 서랍 속에 통장 속에 이순자란 사람이 4천만 원을 입금한 것을 발견하고 또 그 옆 사진 속에 아버지와 같이 찍은 동네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이때 어둠 속에서 나타난 괴한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가수 솔지가 부릅니다.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 비가 와 비냄새 가득한 이런 날 한동안 늘 이럴 것 같아 축 처진 채 멍하니 비 따라 쏟아져 내리는 너와의 기억들 속에 좋았던 일만 가득 담겼나봐. 정말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 꼭 집어보고 싶어진 것도 아냐 딱히 네가 그리워진 것도 아냐 그냥 기분이 좀 그래. 지금 이 맘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때의 우리가 정말 너무나 좋아 보여서 그래. 조금 먹먹할 뿐이야. 뭔가 좀 찌뿌둥한 기분에 애써 눈을 뜨면 오늘도 날이 흐려운 법 비가 올 것만 같아. 무심코 열어본 사진 접속에 환히 웃고 있는 우리 모습이 어색하기만 해. 정말 오늘따라 비가 와서 그런가 봐. 꼭 집어보고 싶어진 것도 아냐 딱히 네가 그리워진 것도 아냐 그냥 기분이 좀 그래. 지금 이 맘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때의 우리가 정말 너무나 좋아 보여서 그래. 입이 따라 잠시나마 우리 참 좋았던 그때로 입만 찾아가며 함께 조금만 머물러 줄래. 아마도 비가 내리는 날이면 난 오랫동안 네 생각이 날 것 같아. 울고 웃었던 우리의 추억이 참 예쁘잖아. 정말 그냥 조금 울적한 기분일 뿐이야. 그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하루 종일 멍하고 조금 먹먹할 뿐이야. 담당 형사였던 방앗간집 석구에게 괴한을 잡아달라고 신고하지만 외면하며 나가버리고 동창인 파출소 왕용이 도와줘 족적을 찾아내지만
너무 흔한 운동화였는데 대천 노래방 라이터, 르카프 운동화, 그리고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었던 단서를 찾아냅니다. 한편 입원해 있던 마을 이장이 농약으로 사망을 하고 장례식장에 문상을 간 자폐 장애가 있는 정인의 동생 정수에게 추 시장의 하수인 홍성지청 신철민 부장검사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다가가 정수의 핸드폰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습니다. 정인은 부장검사까지 관심을 갖는 것에 더욱 큰 의심을 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가는데 폭력배 일당이 접근을 하여 시비를 걸며 정인과 정수를 폭행하여 협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사 측으로 나선 신철민 부장검사는 자폐 장애를 가진 정수를 증인으로 세워 엄마 화자가 의도적으로 아빠에게 술을 먹였고 마을 사람들도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을 하며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추궁하자 정인은 정수의 핸드폰에 있는 모든 영상과 사진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영상 속의 추 사장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정수의 법정 증언을 기대하는데 예전 어렸을 때 아빠 태수는 술을 먹으면 엄마와 어린 정인, 정수에게 폭력을 행사해 자폐 상태가 더욱 심해졌던 기억을 회상합니다. 다시 법정에서 주전자에 막걸리를 넣은 사람에 대해 검사의 강압적인 추궁이 계속되자 정수는 자신의 머리를 치며 괴로워하고 치매의 엄마 화자는 내가 죽인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내 아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며 법정은 이를 자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수도 살인 용의자로 신철민 검사에게 구속됩니다. 정인은 다시 조직적인 움직임을 감지하고 카지노 기공식에 참여한 사진 속에 신철민 검사도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한패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엄마 화자는 아들 정수는 놔주겠다는 회유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검사에게 반복해서 자백을 하고 정인에게조차 자기가 범인이라며 정인을 못 알아보고 정수 걱정만 합니다. 나를 진짜 못 알아보겠냐며 울부짖는 정인이 떠난 후 엄마 화자는 잠깐 정신이 돌아와 정인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찾습니다. 그날 동창인 파출소 왕용이 정인을 습격했던 범인을 검거하지만 신철민 검사가 빼돌리는데 이를 미행하던 정인이 그 범인의 차 안에서 유력한 지적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장롱의 아버지 옷 속에서 발견한 망가진 폴더폰에 수리를 맡기고 집에 있던 갈기갈기 찢어진 부모의 결혼식 사진들의 조각을 맞추는데 신랑 신부의 이름이 써있는 부분에 신부는 최화자인데 신랑의 이름이 임춘우입니다. 엄마의 결혼식 사진에는 아빠로 알고 있던 안태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정인은 충격에 빠지고 여러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수 닐로가 부릅니다. 비가 내린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아. 점점 네 모습도 흐려지는 것 같아. 별일 아니라고 혼잣말만 늘어가던 지난 날, 그땐 참 버거웠는데 늘 내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그때 네 모습은 너무도 예뻤는데 가끔 네 생각
틈틈이 미소 짓는 나를 볼 때면 이젠 제법 난 괜찮은가 봐. 비가 내린다 넌 그렇게 다 씻겨져 내려간다. 그림보다 아름답던 너를 싣고서 자꾸 널 생각하는 나의 작은 버릇까지도 모두 흘려보낼게. 비가 내리면 들려오는 소리에 마치 내 맘 같아 많은 밤을 지샜어. 그때 내 모습에 고개를 저으며 그저 쓴 웃음만 이젠 정말 난 괜찮은가 봐. 비가 내린다 넌 그렇게 다 씻겨져 내려간다. 그림보다 아름답던 너를 싣고서 자꾸 널 생각하는 나의 작은 버릇까지도 모두 흘려보낼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익숙해진단 그 말 조금은 알 것 같아. 비가 내린다 넌 그렇게 다 씻겨져 내려간다.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그림보다 아름답던 우리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도 다시는 볼 수 없어도 부디 행복하기를 바래. 이 비마저 그치고 나면 내 맘도 널 그칠 테니. 정희는 조각을 맞춘 사진을 들고 농약 중독으로 입원해 있는 동네 아저씨 황방현을 찾아가 사진 속의 신랑 임춘우가 누구냐고 묻자 동네 사람들이 일하던 채석장 사장 아들이었고 추 시장과 일행들이 돌이킬 수 없는 살인사건을 저질렀는데 그 아들 임춘우를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했고 그 채석장을 안태수가 운영했으며 혼자 된 임춘우의 부인인 최화자를 태수가 데리고 살고 있었던 것이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땅과 주변 땅들은 그린벨트였는데 카지노를 건설하면서 그린벨트가 풀리고 이득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추 시장을 직접 찾아간 정희는 슬쩍 여러 얘기를 나누다 법정에 증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시 재판이 열리고 정인 아버지의 전 처남이 증인으로 나서서 안태수에 대한 과거 행적을 증언하는데 옆마을 땅에서 금광이 발견되었다는 사기를 당한 후에 정치를 하려는 안태수를 왕따시키고 추인애가 정치에 나서게 되면서 평소 이에 불만을 가진 안태수가 모두들 농약 먹고 죽을 놈들이라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증언에 재판이 복잡해지자 시장 추인애가 직접 증인으로 나섭니다. 정인은 과거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의 폭행과 협박에 대해 추궁을 하고 안태수의 통장 입금 내역에 추 시장의 아내 이순자가 4천만 원을 왜 입금했냐고 묻자
수술 비용으로 빌려줬다고 하는데, 정인이 안테스의 땅의 주인이 바뀌고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카지노가 건설되자 그 이득에 대한 협박을 당해 준 거 아니냐고 추궁합니다. 추 시장은 자신의 명의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완강히 부인합니다. 그즈음 고장났던 아버지 안테스의 폴더폰의 수리가 끝나고 그 속에 여러 동영상을 살펴보는데 막걸리를 먹으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괴로워하는 여러 영상이 들어있습니다. 동생 정수를 태우고 오던 정희는 핸드폰을 망가뜨린 사람이 엄마 화자이며 바로 화장을 시켰다는 사실과 추 시장과 남편 안테스와 동네 일행들이 자기 전남편인 임춘우를 죽였다는 사실을 엿듣게 되어 아버지 안테스를 조금씩 막걸리를 마시게 해 죽이고 장례를 치르던 상가에서 막걸리에 농약을 타서 동네 일당들을 모조리 죽이려 했다는 엄마 화자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인의 아버지는 안테수가 아니라 전 남편인 임춘우의 딸이고 엄마는 딸을 살리기 위해 안테스와 할 수 없이 살게 된 것이요. 그리고 그 딸을 지켜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며 눈물 짓던 엄마 화자는 잠깐 다시 정신이 돌아와 정인을 알아보고 흐느낍니다. 가수 윤하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문득 생각이 나요. 우리 헤어지던 날 마음 아팠던 그날을 그대는 여전히 잘 지내나요? 이런 날이면 보고 싶어요. 아직 난 그댈 좋아한다고. 비가 내리는 날에는 나를 생각해줘요. 함께 걸었던 거리를 기억해줘요. 비가 내리는 날이면 조금 아파해줘요. 추억이 담긴 내 눈물이 그대 어깨 적시도록. 그땐 왜 그리 또 모질었나요? 헤어지기 싫다고 내게 소리쳐봐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나를 밀어내던 그날 같은 보고 싶은 날. 비가 내리는 날에는 나를 생각해줘요. 함께 걸었던 거리를 기억해줘요. 비가 내리는 날이면 조금 아파해줘요. 추억이 담긴 내 눈물이 그대 어깨 적시도록. 어쩌죠 너무 보고 싶어요. 잠들을 수도 없죠. 그대가 참 미워요. 비가 내리는 날에는 나를 생각해줘요. 오늘 비가 내리네요. 그대가 그리워요. 함께 걸었던 거리를 걷고 있어요. 비가 내리는 날이면 내가 많이 아파요. 내 눈물에 그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정희는 엄마와 뜨거운 포옹과 눈물을 흘리지만 엄마 화자는 현재 자기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인에게 내 걱정은 말고 너만 생각하라고 하자 정인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며 한없이 울부짖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생각에 잠긴 정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이내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 변론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안태수가 간경화로 돈이 필요하자 땅을 공범 일당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카지노 건설과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그 땅들은 모두 추시장의 아내 이순자의 가족 명의로 되었다는 사실과 금광 사기와 선거자금 조달 등 추인회 시장이 꾸민 비리를 폭로합니다. 그러자 추 시장은 자기는 농약 막걸리를 마신 피해자일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정희는 자기의 친아버지 임춘우 살인자를 언급하며 안태수가 죽기 전 자신도 죽음을 예상하고 장례에 찾아올 사람이 마실 막걸리에 미리 농약을 탄 것이라고 변론합니다. 그리고 동생 정우를 증인석에 세우고 정희는 아빠 태수가 죽기 전에 나쁜 아빠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했다는 증언을 하게 한 후 이어 엄마 화자가 증언을 하는데 정인의 질문에 치매인 척 연기를 하는데 실제 농약을 탔던 아들 정우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농약을 탄 범인이라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누구냐고 묻기만 하고 엄마는 누구인지 모른다고만 합니다. 최후 변론을 하는 정희는 엄마의 치매를 강조하며 계획적이거나 합리적 범죄 사실이 아니고 오직 정황 증거뿐이지만 이미 사망한 안태수는 살인의 동기가 뚜렷하고 아들 정우의 증언도 있었기에 엄마 최화자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 판결은 무죄가 선고됩니다. 법원문을 나와 엄마와 정우와 함께 차를 타고 오는데 엄마 화자는 다시 꽃밭에서의 노래를 읊조리고 영화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 저수지 벤치에서 어린 정인에게 왜 이 노래만을 부르냐는 물음에 나중에 크면 말아지겠노라고 하고 현재로 돌아와 정인과 함께 그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결백은 언뜻 뻔하게 흐를 수 있는 이야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며 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고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도록 주인공 정인의 심리적인 감정을 유지합니다. 박상현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2009년 벌어진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를 보고 이야기의 모티브로 삼았지만 전혀 다른 인물과 전개로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냈습니다. 비밀의 숲, 황급빛 내 인생 등 드라마로 얼굴을 알린 신에서는 첫 스크린 주연인데 냉정하고 차분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머니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의 울림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특수분장으로 치매 노인으로 변신한 배종옥과 푸근한 사투리로 검은 속내를 감추는 허준호의 안정적 연기 또한 극의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정인의 동생 정수를 연기한 신인 배우 홍경도는 26살 청년이지만 10살 나이에 지적 능력을 가진 자폐성 장애인을 연기하기 위해 특수학교 봉사활동으로 인물 이해도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바라기는 이런 캐릭터는 실제 연기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연기자를 캐스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는 결백이었는데요. 영화는 애초 지난 3월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무기한 연기되어 이후 5월 27일로 개봉을 잡았는데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으로 또다시 연기한 끝에 지난 6월 10일에 관객을 만나게 됐습니다. 시사회 이후 호평이 이어지면서 침체한 극장가에 활기를 부어넣으며 많은 관객이 찾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계속되는 장맛비 속에서 좀 비트가 있는 음악으로 에픽하이와 가수 윤아가 피처링한 우산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비방의 시계 소리 지붕과 입 맞추는 비의 소리 오랜만에 입은 콧 주머니 속에 반지 손틈새 스며드는 메모리 며칠 만에 나서 보는 밤의 서울 고인 빗물은 작은 거울 그 속에 난 비틀거리며 아프리카 그대 없이 난 한쪽 다리가 짧은 의자 둘이서 쓰긴 작았던 우산 차가운 세상에 손 같았던 우산 이제 너무 크고 어색해 그대 곁에 늘 젖어있던 왼쪽 어깨 기억의 무게에 고개 숙여보니 버려진 듯 부러진 내 신발끈 허나 곁엔 오직 비와 바람 잠시라도 우산을 들어줄 사람 And I cry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Alone in the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Girl, I just want you to know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And I just can't let you go 하늘에 눈물이 고인 땅 별을 감춘 구름에 보인 달 골목길 홀로 외로운 무드 소리 메아리에 돌아보며 가슴 졸인 맘 나를 꼭 닮은 그림자 서로가 서로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야 둘인가 대답을 그린다 머릿속 그림과 대답을 흐린다 내 눈에 너무 컸던 우산 날 울린 세상을 향해 적던 우산 영원의 약속에 활짝 폈던 우산 이제는 찢겨진 우산 나의 두 맘 돌아봐도 이젠 없겠죠 두 손을 주머니 속 깊게 넣겠죠 이리저리 자유롭게 걸었죠 두 번의 가랑비도 쉽게 적겠죠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Alone in 난 열어놨어 내 맘의 문을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그늘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난 열어놨어 내 맘의 문을 그대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끈을 그대 내 머리 위에 우산 나의 곁에 그대가 없기엔 내 창밖에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그대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
진상